기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기출해서 정말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알아냈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되면 이제 좀 문학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근데 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만약 내용학 중에 비교를 하자면 오히려 문학은 영어학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적용해야 될 개념이 있거든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를 알면 쉽게 풀리는데 모르면 감성만으로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문학적인 소양이나 그동안 자라오시면서 국어, 문학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셨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이제 장치들을 이해를 하고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사월에 그런 장치들, 원리들, 그 원리를 문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학 수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알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해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기출해서 정말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알아냈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되면 이제 좀 문학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선생님들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영어학에 몰입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그거 막 이제 따라가느냐고 일반 영어를 할 틈이 없어요. 좀 됐어. 이제 일반 영어 할 수 있겠어. 일반 영어를 막 하다 보면 문학은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손대지 못한 채 일반 영어로 좀 풀면 돼라고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그 연도의 문학 문제를 사실은 이제 봐야 하고요. 그게 결정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이제 점수를 가게 되니까 다른 거를 더 잘 맞고 문학을 이제 못 풀었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례 몇 개를 가지고 문학 안 해도 돼라고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시험이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나의 실력도 그거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소설이든 시든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것을 포커스를 했었고요. 그런 타스크를 문학에서는 타스크를 그런 개념,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개념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톡스의 원리들은 똑같아요. 근데 서술 답안 쓰는 게 문학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런 장치를 적용해서 써줘야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데 또 이제 연습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시를 한번 보니까 어때요? 기입형, 선다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기입형 보십시오. 3개년도 있었죠. 최근 서논술형 14학년도서부터 9개년을 생각을 했을 때 기입형이 3개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술형이었어요. 물론 여기에 기입도 같이 포함이겠죠. 그래서 서술형을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좀 많이 고전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요 앞에서부터 쭉 진행을 할 텐데요. 기입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제너럴한 아이디어, 주제, 접근하는 거 조금 수월하게 조금 접근을 해보고, 선당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 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서술형을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학년도가 맨 위에 있긴 하지만 나머지 서술형을 다 푼 다음에 요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연계성이 있는지, 이전에 기출 분석이 됐었으면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좀 깨달으실 수 있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라 수요일 날 엊그제 드렸던 그 자료 옆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거 같이 보고 할 거고요. 오늘 논술형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논술형은 제가 지금 첨삭과제를 썼던 문제랑 우리가 했던 지금 서술형 문제랑 논술형을 조금 변형해서 서술형 형태로 해서 우리 특강 시간에 오해했던 대로 한 세트 이제 모의고사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문제를 해서 드릴까 약간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논술형은 그렇게 커버를 할까 하고 고민 중이라서 일단은 오늘 25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다 한 다음에 오늘 톡스 프랙티스 시 자료 있잖아요.
그거 전체 정리할 건데 오늘 다 이제 아마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셀프 스터디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거 정리하면서 시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타스크가 이런 것들이에요. 주제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영어의 제너럴 언더스탠딩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 하나를 전체를 봤을 때 주제가 뭐야? 전체적으로 컨베이 하고자 하는, 라이터가 컨베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뭐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물은 게 상당히 많죠. 특히 기입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메타포, 은유라는 거. 이거는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치인지 문학에서는 가장 이제 빈번하게 쓰이는 주요 장치이거든요. 비유이고. 자, 이미저리라는 것도 모르면 이거는 일반 영어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시밀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메타포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라임 스킴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면 일반 영어에서는 다루지 않잖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타스크로 봅니다. 이것을 알아야 안에서 시밀리 또 나옵니다. 오노마토포이야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선택지에 나왔어. 이거 문학적인 장치예요. 이런 것들이 personification이라든지 그 외에 그냥 interpretation만 해도 되는데 문학적인 interpretation은 뭐라 그랬어요? 그 시에 있는 비유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 근데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에 안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시에 있는 이런 장치를 이해해야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이 사실 된단 말이죠. 이런 장치가 적게 있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이고 이런 장치가 되게 많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그렇고요. 포이틱 폼에 대해서도 나온 적이 있다. 이거 뭐 모르면 이거는 이제 못 푸는 거예요. 영학의 원리를 이제 모르면 이론을 모르면 못 푸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톤도 나온 적이 있다. 라는 거.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은 이제 기입형하고 같이 있게 되니까 기입형은 거의 다 주제를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줄 부분, 서술해야 되는 부분에 거의 비유적인 표현, 메타포, personification, 메타포, 심볼이나 이제 시밀리도 이해를 했어야 됐고, 메타포가 아주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비유, 그 중에서 은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학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서도 비유적인 표현을 썼을 때 그게 쉽게 훨씬 더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이제 시에서는 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theme, 주제. 그리고 쓰는 또 이거 뭐야? 이 용어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쓰임으로 해서 가져오는 효과.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 자,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가서는 alliteration. 뭐 이게 디렉션에 나왔어. 모르면 이건 못 푸는 게 되는 거죠. situation item. 이것도 이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 익숙하실 텐데 소설에 나왔는데 시에서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 근데 이제 그 기출에서 이런 게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다형 시설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좀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 뒤에 보면 literary terms라고 해서 개념들을 이제 쭉 모아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서 기출 분석만 좀 열심히 하셔도 좋아요. 이제 많이 배우실 수 있고 그 대신 더 적용하려니까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제 사운드 센스에서 한 번 더 연습하시면 그런 컨셉들을 주요 컨셉들, 리터러리 디바이스를 이제 7회에 걸쳐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시 보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념 영속 리터러리 디바이스의 개념을 주고 그거 이제 밑줄을 되게 물었는데 밑줄 문제 치고 이번 거는 쉬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밑줄이 뭐냐면 this writing rule이거든요. 지시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지시를 찾아서 써주되 이 그 시 안에서의 그 역할을 정확히 서술을 해줘야 그게 explain이 돼요. 자, when she saw 치키타 바나나 on TV, TV에서 보는 일이 벌어져요. 스피커가 에피퍼니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터러리 디바이스로 있는 건 아닌데 문학에서 에피퍼니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소설에서 이제 주로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것은 에피퍼니는 뭐냐면 moment of illumination이에요. awakening 이라고 소설을 기출해서 나온 바가 있어요.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걸 에피퍼니예요. 전에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랐던 게 있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her dream did not need to be hampered. 자, 금지 방해인 거죠. 방해받지 않는다. 이러한 root, 근간 때문에. 자, 드림이 나오겠죠. 드림이 이제 뭐가 나오는데 밑줄로 봤을 때 라이딩 하는 거예요. 가 되겠죠. 그냥 moment of illumination 정도 써주시면 돼요. 에피퍼니는 깨달음이에요.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깨닫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알면은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실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죠. 그 행동이 변화가 없으면 정말 안 것이 아니다. 알면 분명히 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서술 보시면 when I heard the famous poet pronounces 그래서 이거는 나레이티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One can only write poems. writing 룰이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In the tongue in which one first said mother. 요게 의미심장하죠. mother tongue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모국어로만 only라고 했으니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아이스피커를 계속 보세요. 나는 놀랐고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보세요. 나는 주저앉아갖고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 생각은 무엇이냐? 지금 많이 썼던 이런 것들 bogus poems라고 했어요. 가짜 포임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쓴 것은 그러면 bogus poem이라니까 마더텅으로 안 썼다는 거 알 수 있네. 그 전에 이제 lately arrived in English라고 해서 arrive in이 물리적으로 도달한 것 같지만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잉글랜드가 아니잖아요. 영어 실력이 이제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리시는 마더텅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거스 포임이 된 거죠. 내시는 가짜야. 왜? 난 마더텅이 잉글리시 아니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혹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영어에 좀 노출해 줬지 않았을까? 라는 희망을 좀 갖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띵킹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디오도 놔두고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영어에 노출시켜서 아이도 다시 하도록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디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I could be the one exception to this writing rule 하니까 지금 생각이 쭉 가기 전에 지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writing rule과 관련된 거는 이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해주는데 this writing rule이라고 했을 때 이 this가 뭐예요? 이거 다 가르쳐요. 그건 뭐냐면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discouraging 돼. 것까지 포함해 줘야 확실한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안에서 내용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시를 못 쓸 거라고 나를 디스커리징하게 만든 그 라이팅 룰이에요. 이 여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다 썸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의 내용 아시겠죠? 이거는 그녀의 belief인 거지. 그녀의 perspective인 거죠. 그녀의 pronouncement인 거죠. 그렇게 제너럴 잡고 세부 내용 써주시면 요거 밑줄은 돼요. 자, 그래서 suffer from 이거 좀 어려우시는데 suffer from bad writer's block이라고 하는 것은 writer들이 글이 안 나올 때 쳐요. 그래서 글이 안 써지면 뭐 이때 그런 걸 이제 겪은 거죠. 근데 내가 생생할 때는 blank page 보통은 blank page거든요. 안 써지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학적인 국경수비대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지금 장벽을 쳐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리터러리 뭐뭐로서니까 이제 시밀리이면서 메타포라고도 볼 수 있죠. 국경수비대다 그래서 너 영어 그 영어 네이티브 아니니까 쓰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Turning me back to Spanish에서 이게 루트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라인을 다 스페니쉬로 다 바꾼 거예요. 바꾸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국경수비대처럼, 자, 모든 시의 시어를 다 영어에서 스페니쉬로 바꾸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라이팅에 대한 거 이어갑니다. 라이팅을 그만뒀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러 TV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you know how it happened? 어떻게 됐는지 알아? Advice comes from unlikely quarters. 방향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왔어. She came on. 이번에도 she야. 위에도 she지만 different she예요. she가 먼저 나왔어요. 자, 이러이런 사람이 엉덩이를 막 돌리면서 머리는 바나나를 지금 하고서 아주 그냥 이 액센트가 중요하죠. 아주 활달한 액센트로 이게 스파니쉬, 잉글리쉬, 뭐 마더텅이라는 요 흐름을, 팀을 생각을 한다면, 이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 리팅 액센트가 딱 들어왔어야 돼요. 액센트가 뭔가 틀리구나. So full of, 자, 이 액센트는 랭귀지랑 관련된 거죠. 이게 뭐와 가득 찼어요? feeling이 가득 찼어요. It seemed, 이런 것처럼 일종의 as if니까 얘도 similar라고 볼 수 있죠. 비유한 거예요. 비유해서. 뭔가처럼 the heart would speak English. 영어를 가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if it could speak. the heart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심장이 영어를 말하는 것처럼 인 거예요. 자, 심장이 말한다고 왜 얘기했어요? feeling 때문에. 그죠? feeling. 그렇구나. 마음으로 말하면 되는구나가 오는 거죠. I touched the screen and sang my own heart. 드디어 나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이모션을 다하면 돼. 마덜텅 필요 없어. 자, with my new muse. old muse는 누구예요? 아까 그 전문가. 아까 누구예요? the famous poet. 그게 그 old muse고, 그리고 new muse가 바로 TV에서 나온 그 사람이에요. I'm Chiquita Banana and I'm here to say. 이거 이탈리아어야 된 것 같은데? 맞나? 이탈리아어야 되죠. 이제 카피하면서 이탈리아 바뀌어버렸네. 얘 누워야 돼. 옆으로 눕는 거예요. 실제 이 커머셜이 있거든요. 이걸 하는 사람이 커머셜을 안 받지만 뭐라는 거예요? 네이티브 잉글리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스킨도 올리브 뭐 이렇게 죠. 올리브 스킨드 뭐 이렇게 되잖아요. 훌라후핑 엉덩이 이렇게 흔들면서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바나나가 미국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남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왔겠죠. 뭐 그것까지 유출을 안 하더라도. 자, 그래서 제목이 first 뮤즈인데 두 가지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first 뮤즈여가지고 new 뮤즈라고 했으니까 그 old 뮤즈 때문에 내가 discouraging 됐었던 그 경험을 쓰는 걸 수도 있고 new 뮤즈를 my first 뮤즈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시를 다시 체크하게 됐다라고 하면 후자가 first 뮤즈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스페니쉬 루트여서 사실 요거는 뭐 그 리터러리 디바이스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시에서 인터프리테이션 하도록 지금 한 거니까 사실은 좀 쉬운 문제였는데 어렵게 접근해서 좀 틀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술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underlines part가 refer to 합니다. famous poet이 말한 거죠. 그 사람이 writing poem을 이래야 된다라고 했던 그의 perspective를 얘기한다라고 해주고 그 내용 써주면 되는 거예요. The speaker heard, 시에서의 내용이에요. The poet pronounced 했던 거. qualified poet이라는 거, 자격 있는, 요거는 시 안에 없었죠. only라는 걸 이렇게 지금 바꿔서 써준 거예요. write poems only in their mother tongue로 써야만 정말 자격 있는 포이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추가해서 써준 거고, 자, 이것이 그 다음 this 앞에 있네요. discouraging the speaker's desire to write poems in English. 맞죠? 이것이 second language라는 거 들어가 줘야 돼요. 잉글리시 왜 그게 왜가 퀘스천이 남으면 안 돼요. 이 서술 답안은 하고서 이 스피커는 세컨 랭귀지야, 잉글리시가. 그게 나와줘야 돼요. 자료 드렸는데 자료 안 갖고 지난주 거 아니 수요일 거 거기에 답안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도 다음 주 갖고 다음 이제 문학 시간에 갖고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올해 지금 서술 22학년도 거는 어때요? 이전보다 쉬워요, 사실은. 쉬워요. 계속 연습이 되면 기출 분석하면서 이렇게 쭉 되면 뭘 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artistic desire과 my identity의 관계이에요. 상관없어. 문학이 훨씬 더 이제 초월하는 것을 이제 이전 기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톤은 어땠어요? 절망했고 의심했고 그렇지만 나중에 깨달아서 이제 즐거워진 상태까지 된 거죠.
그렇게 흐름이 쭉 가는 거 알 수 있고 TV 방송에 있으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같은 그 노랫소리가 들린 것 같은 생생함이 있죠. 그리고 메타포와 시밀리 말씀드렸고 이제 주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writing 룰이면서 English면서 Spanish예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new muse 요거도 이제 핵심어가 되겠죠. 시온을 준 그래서 뮤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술형을 다 봤으므로 선생님들 지금 지난주 거 있죠. 지난주에 드린 거 사전과제 보시면 아니다. 오늘 보충 자료구나. 오늘 보충 자료 보시면 지금 맵 다 드렸고 맵은 아까 그거 하나만 틀려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거 하나만 실수 났구나. 자, 해서 선생님들 이제 미리 봐오실 건 뭐냐면 지금 서술형은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면 이제 별로 볼 게 없고 자 그래서 타스크 각 문항별로 해서 옆에 제가 타스크를 지금 썼죠. 요거 읽으시고 이 디렉션하고 연결시키고 뭐를 물었는지 다 점검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답안의 유형이에요. 답안 센텐스를 어떻게 쓸지를 다 모았으니까 요걸 한꺼번에 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리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안에 썼던 동의어들이에요. 요거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이제 학습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나간 사전과제 소설 그거 보고 나서 오늘 사전과제 똑같아요. 지금 소설 답안 드렸고 똑같이 위에 디렉션하고 타스크 쓰시면 돼요. 오늘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늘 시 문제처럼 시 자료처럼 소설도 자료 드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